오십견에 찜질을 하고 나서 더 아프다던가요,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더 낫는다고 해서 스트레칭을 했더니 팔이 더 안 올라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깨가 아플 때요, 어떤 분들은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연구를 토대로 오십견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빨리 낫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해야 최고로 좋은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십견은 어떤 병일까요? 오십견,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죠. 물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다거나 어깨 수술을 하고 한 1, 2개월 묶어두면 오십견이 오곤 하죠. 오십견의 주된 특징은 이 진단명의 이름처럼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겨서 어깨 관절이 굳어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진단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오십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십견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보통 3단계나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질병처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제가 그래프를 하나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길 보면 통증기, 동결기, 해동기라고 되어 있죠. 통증기는 초기 3개월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결기는 3개월에서 9개월, 또 해동기는 9개월에서 2년 혹은 3년까지 아주 긴 기간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통증기인데요, 이 통증기의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어깨를 안 써도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요, 이 아프다는 분들은 이 삼두근의 시작 부분이나 아니면 이두근, 이런 팔이 아프다고 보통 오십니다. 이분들의 또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야간에 아프다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모든 자세에서 아프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 옷 입을 때도 힘들고 대소변 볼 때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감이 많죠. 보통 무릎 아픈 분들이 막 무릎을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어깨가 극심하게 아픈 분들은 어깨를 막 없애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오십견 걸렸던 분들이 찜질이나 스트레칭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 통증기 때, 이 염증이 가장 많을 때 찜질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시기에는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악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논문에서 관절경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글레노이러드라고 써져 있는 것 위에 혈관이 붉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염증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때 혈관과 신경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예민해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도 증가하죠. 이때 온찜질을 해버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혈관들이 확장되고 염증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염증 반응들이 더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밤에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공격적인 스트레칭, 막 아픈데도 참고 열심히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해버리면 이미 손상된 이 관절낭에 다시 한번 손상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운동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한 2, 3일 동안 더 아프고 힘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남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통증기에는 강도 높은 어떤 치료들보다는 그냥 어깨를 방치하는 거, 감독된 방치를 하는 게 치료에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해서 집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쉬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이 통증기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통증기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치료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 연구나 이런 RCT 연구를 다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을 보면요, 이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을 때 가장 빨리 염증도 사라지고 환자분들 통증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야간에 너무 아파서 못 자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아프고 그렇다면 정형외과에서 하는 이러한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이제 조금 아픈 게 나아지면 차라리 아이스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죠. 또한 잘 때 편한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물어보면 어깨 관절 뒤편에 얇은 수건을 깐다거나 겨드랑이에 깐다거나 아니 옆으로 살짝 누워서 잔다거나 좀 덜 아픈 자세, 그러니까 손상이 좀 덜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 스트레칭, 언제 재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안 아플 때, 즉 이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통증기가 지나가고 동결기가 왔을 때, 이 동결기 때부터는 재활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통증은 줄어드는데 관절 강직은 심해지거든요. 즉
팔이 더 안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왜 팔이 더 안 올라갈까요? 이 통증기 때 염증이 증가하면요, 관절낭이 더 두꺼워지고 운동성이 떨어지고 구축되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축된 관절낭에 체중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AGE가 쌓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절이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병명이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래서 굳은 또 관절경 사진을 하나 보시면 여기 화살표에 두꺼워진 관절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저희 병원에 이제 와주시는 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앞쪽으로 들기 힘들다거나, 들 때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몸을 틀어서 드신다거나 속옷 입을 때 힘들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 또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줘야 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 스트레칭은 어떻게 좀 해볼까요? 처음 운동의 시작은 팔을 드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그냥 뭐 앉아서 아픈 쪽 팔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면 힘들 수 있어서요, 누워서 괜찮은 팔이랑 안 좋은 팔이랑 동시에 잡고 양쪽 팔을 누워서 올리는 것부터 해봅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 괜찮은 팔로 막대를 잡고 안 좋은 팔을 외회전 바깥으로 돌려주는 이런 운동도 해볼 수 있고요. 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힘을 쭉 빼고 떨어뜨려서 한번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운동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재활할 때 이때는 통증이 조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활하고 나서도 어깨에 좀 뻐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활하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때 어깨가 아프다거나 그 다음날도 아픈 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운동이 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하시면 또 미세 손상이 있어가지고 치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생기는 통증은 괜찮은데 운동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증가한다면 스트레칭의 강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앞에 알려드린 팔 들기 운동이나 외회전 운동 이럴 때 통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 괜찮다면 다른 운동을 좀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견갑골을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견갑골 후인 운동이라던가요, 아니면 이 견갑골 후면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죠. 운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동결기가 끝나고 해동기가 오면요, 통증은 더 줄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때는요, 근력 운동을 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달간 혹은 1년 이상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등청소 운동도 좋고 아니면 헬스장에서 머신을 사용하는 운동도 좋고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근력 운동을 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50견은 자연 치유가 좀 될까요? 50견 시간만 지나면 낫는다는데 이런 말 많이 하시고요, 뭐 집에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어깨를 나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절반의 환자분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열심히 안 하는 절반의 환자분들은 이 후유증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통증기 때 열심히 치료를 안 하면, 그리고 이 섬유화가 됐을 때 이 섬유화를 깨주기 위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뿐더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들이 이후에 손상도 적고 회복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이 50견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어떤 치료를 할까요? 먼저 시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두세 번 정도 관절낭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한의원의 이 초음파 유도화 약침이 도움이 됩니다. 이 초음파로 꼼꼼하게 이 혈자리를 보면서 이 관절낭 내에 줄어든 관절 용적에 약침액을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와는 다른 현현 생약 성분을 사용하게 되죠. 이 항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있는 염증을 씻어내면서도 염증을 줄여줘서 야간 통증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중에는 그냥 침 치료만 해도 이 시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깊게 안 들어가는 침과 깊게 들어가는 진짜 침 치료를 했을 때 진짜 침 치료를 한 그룹은 14.9주, 한 3, 4개월 정도 만에 치료가 완료됐고요, 가짜 침,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가는 침을 맞은 그룹은 30.9주,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를 사용한 약침 치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관절의 이동 범위가 제한되는 동결기에는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 추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관절의 제한 범위를 개선하는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때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이 1년에 20번까지 되거든요. 이 추나 치료, 이 관절 가동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깨 관절의 범위를 늘려줘야 합니다. 때때로 한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50견이 왜 생길까요? 이게 왜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갑상선 저하 환자나 당뇨 환자가 50견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뇨 환자는 5배, 갑상선 저하 환자는 2.1배가 높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가는 게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죠. 따라서 한약의 경우에는 몸 전체의 대사 컨디션을 좀 개선시켜서 어깨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약침, 추나 한약 치료 적극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요, 원래 50견을 치료하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치료로 거의 치료를 마무리하십니다. 만약 저희 한의원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까요? 50견은 시기에 따라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염증이 많은 이 통증기 때는 온찜질이나 스트레칭하면 어깨관절 더 상하고 더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시기, 동결기와 해동기 때 그때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50견은 자연 치료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연 치료되지 않는 이 절반의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한의원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